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양대지수 상승으로 방향성 잡아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휴장일을 앞둔 만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에서 쉬어가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양 지수 모두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사퇴를 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이런 공백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밤사이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번에 4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수출에 대해서는 3.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건데 다만 대미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수출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3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6.6% 감소를 했고요. 이번에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계 쪽도 22% 감소를 했고요. 반도체는 무려 31%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반도체 전체 수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1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확보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반도체 쪽에서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을 경우 그만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는 타격을 입는 게 벌써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수출 산업에 대한 것들은 좀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업황 자체가 많이 부진했잖아요. 전기차 캐즘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가운데서 관세 부과 이후에 더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자동차 쪽 그리고 특히 이체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반기에는 조금 관망하시고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밤사이에 미국 쪽에서 AI 쪽이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가 관세 부과가 될 경우 좀 방어하는 부분들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반기에는 좀 모아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그래도 좀 방어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지금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함께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워보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감 약 1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가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 대비 0.2%대 강세, 강보합권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62.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까이 그래도 오름세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0.6%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721.71포인트에서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 여전히 좀 아쉬웠지만요. 기관이 그래도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 줬습니다.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 자금 유입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현재 구간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소폭이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712억 원, 기관이 666억 원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였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 집계되면서 오늘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던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포인트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경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 더욱더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밤 사이에 크고 작은 지표들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24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8,000건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의미는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191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8만 3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만큼 실직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현재 시점에서는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표의 경우에는 ADP 고용인데요. 이번에 4월에 민간 부문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6만 2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치의 경우 11만 5천 명이었는데 반토막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그만큼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 GDP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타격을 받았던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게 0.4% 증가였고 이번에 발표가 된 게 0.3% 마이너스 감소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역성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용 동향 보고서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휴장일 이후에 거래대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의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죠. 그만큼 소비가 나갈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5월 달의 경우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는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5월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5월 달에도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면서 조금은 지루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단기 매매라던가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 오히려 기회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지루할 경우 오히려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서 모아가기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제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그런 전략들도 참고를 해서 5월달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에 거래 대금에 주목해 보면서 이에 맞춰서 또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돈 쓸 일이 정말 많은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로코리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좀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하이로코리아의 경우
경우 대표적인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이죠. 이 피팅 밸브 자체는 석유화학이라던가 정유, 조선, 발전소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하이로코리아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져 있죠. 이번에 원전과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수준이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로코리아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규모적인 부분을 봤을 때 26조 원 정도고요. 5월 7일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하이로코리아는 이 체코 수주 원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피팅 밸브와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이 원전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이로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성장 산업보다는 성숙 산업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9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0.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려 26%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 넘겼을 때만 해도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6%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하이로코리아는 주주 친화 정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만 해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해서 향후에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월 달에 거래 대금이 좀 지루한 장세에서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관점에서 조금 높은 구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 자체도 워낙 싼 구간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구간대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대가 있는데요. 1월 22일을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죠. 32,450원 구간대인데 아무래도 전고점 구간인 만큼 강한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워낙 매물대가 아래 하단에 길게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흔들리더라도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현 시점에서 최근에 나왔던 저점 구간대입니다. 25,0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하단에 비어있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원전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다음 주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하이로코리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밸브 원전과 관련된 밸브 관련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모멘텀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하이로코리아와 같이 호실적을 꾸준히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 섹터 원전 관련주 안에서 하이로코리아를 골라주셨네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세 보이는 만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32,45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